이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이제 전략적 판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니죠. 수입해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긴 생각해보세요. 그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농업을 전환하는 데도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요즘은 정말 거짓말과 말 바꾸기 망언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중권도 가세를 했는데요. 진중권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했던 이른바 윤석열의 난 당시부터 언론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진중권 저널리즘이었죠. 그 당시부터 2022년까지 약 3년 동안 거의 모든 언론은 진중권의 소셜미디어 계정만 주기적으로 탐색을 하는 모습으로 별로 영양가도 없는 진중권 가라사대를 읊어댔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진중권의 말을 그대로 주워 섬긴 이유는 보수 언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중권이 그대로 읊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줍지 않은 비판을 금과 옥조처럼 언론이 받아 적어주니 급기야는 조국 흑서라는 기괴한 책을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이 공동 저자 중 한 명으로 이번에 문제가 되었죠. 변호사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권경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민사재판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소취하가 되어 유족이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은 권경애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자식을 잃고 손해배상 청구가 모조리 날아가 버린 건데요. 이 자신의 본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꼴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진중권 저널리즘에 MBC 송요은 기자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송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가 관련된 일에는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지만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 정말 궁금해서 진중권 씨가 아닌 기자들에게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송 기자는 양곡법은 쌀농사와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정치 영역의 문제이고 또 논란의 사안입니다. 그런 논란의 사안을 보도할 때는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전해야 독자,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그런데 진중권 씨는 쌀농사 짓는 농민입니까? 아니면 재정 전문가입니까? 정치 전문가입니까? 라며 그에게 신뢰할 만한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까? 라며 좌충우돌하며 베베 꼬인 속내를 배설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의 말을 직격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해서 중계하는 거냐? 그의 말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고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중권은 농민도 아닐 뿐더러 농사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고 그저 정치 농객일 뿐 재정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유명세만 높을 뿐이지 그의 본업은 미술, 미학 평론가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비전문가 진중권이 주절거리는 걸 보고 들어야 합니까? 끝으로 송 기자는 제발 기사 쓰기 전에 생각 좀 하자. 나는 왜 이걸 기사로 쓰는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가? 라는 걸 묻자며 말을 마쳤습니다. 덧붙여서 대통령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에 대한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검색을 해보아라. 받아쓰기는 기자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박제해 놓았습니다. 송요은 기자의 말처럼 윤석열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에 정부는 30만 톤의 쌀 시장 격리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 겪는 농민의 고통에 대해 서술한 다음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당선된 후에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뒤집은 셈입니다. 경제 전문가 송기훈 애널리스트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서민과 약자를 도우면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기득권을 도우면 투자라고 하느냐, 왜 쌀을 사주면 포퓰리즘이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면 투자인가 라며 진중권의 망언을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중권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했는데 진중권의 이런 망언을 보고만 있을 거냐, 정의당에 이런 인간이 있으니 정의당이 망하는 거고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미학을 논하니 우리나라 미학이 이렇게 개판인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을 심판하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2대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법 반대 진중권의 논리 70대 얼마 뒤 돌아가시니 돈 헛쓰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고령자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정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각종 노령층 대상 정부 지원 정책의 당위성마저 공격할 수 있는 논쟁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말로 진중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진중권이 평소에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떠드는 사람인 줄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되이 쓰느냐, 이게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극단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 먹여 살리는데 드는 돈 아까우니까 고려장을 해도 괜찮다, 뭐 이 말입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명색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당원이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예들처럼 막 부려먹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뭘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게 정리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중권은 윤석열이 미분양 아파트를 국민 혈세를 들여 사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지시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은 괜찮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수매하는 돈은 정말 아까운 것입니까? 진중권이 언제부터 진보 지식인이었을까요? 자신의 본성과 맞지도 않는데 허위와 위선으로 진보 농객이라는 간판으로 돈벌이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어줍지 않은 진보 지식인, 진보 논객 행세는 그만하길 바랍니다. 한때 고 노회찬 의원,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이 함께한 노유진이라는 팟캐스트를 열심히 청취했던 때가 있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 진중권 컨텐츠를 녹음하니까 옆집 개가 계속 짖고 있습니다. 그칠 줄을 모릅니다. 넓은 이해 바랍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